(2024년 9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로 단정합니다. 원래 한양대학교 다닐 때도 주사파였고요. 지금도 주사파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식이 매우 낮고 편협되어 있다는 비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방송 찍고 있는 9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그가 출연해서 뭐라 그랬느냐? 북한에서 변고가 일어난다. 김정은이가 뒤지는 거죠. 그러면 100% 인민군은, 조선인민군은 권력을 쥔다. 그리고 그렇게 인민군이 권력을 쥔 북한은 대한민국하고 김정은이가 죽었으니까 우리랑 짝짝꿍 통일하는 게 아니라 200% 중국, 러시아에게 손을 내밀어서 더 우리와 멀어진다. 더 영구 분단으로 간다. 그러니까 더 안 된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병고가 났을 때 그 북한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어서 통일로 가려면 북한하고 미국이 수교도 하고, 그리고 남과 북한이 완전한 평화공전, 이거는 이 두 개가 서로 통일을 포기하고 서로 별개 국가를 인정하는 거죠. 한국과 일본처럼. 그래서 자유왕래를 하고 있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런 자일수록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맺어서 자유왕래하는 거는 시비를 걸고 있어요. 이게 빨갱이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서 임종석 씨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지금 남북한은 분명한 두 국가다. 왜냐하면 91년 유엔 동시가입했다. 그러니까 지금 별개 국가인데 그 나라가 한쪽에서 통일을 안 하겠다 그러면 통일을 강제로 할 방법이 없다. 근데 우리가 북한하고 계속 사이가 좋아야만 북한이 병고가 났을 때 우리한테 들어오겠다. 네. 요거는, 요런 예는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동독의 경제 위기가 심할 때, 그러니까 그거는 소련이 이제 미국하고 계속 대결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죠. 그리고 그 나라에 주둔했던 소련군도 걷어들이고 하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들은 경제력도 흔들렸고, 소련군이 철수하니까 안보 위기도 맞죠. 정권이 취약해지니까 야,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하는 자들이 민주화 운동을 일었죠. 폴란드를 시작으로 뭐 체코 다 일어났죠. 동독도 일어났죠. 동독에서도 민중혁명으로 호네코 정권을, 공산 정권을 붕괴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서독과의 통일을 국회에서 결의함으로 해서 평화통일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 단가에 보게 되면 1972년인가 브란트가 총리가 되면서 동서독 조약을 맺어서 두 개를 별개 국가로 쪼개버리죠. 인정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유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여권 들고 동독 가고 서독 오고, 여권은 아니지만 무슨 뭐 통항인가 막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서로 무역도 하고 방송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력이 좋은 서독 문화를 동독이 알았기 때문에 호네코 정권을 붕괴시킨 동독 리더들이 서독에 들어가겠다 해서 통일이 됐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도 북한하고 자유왕래를 할 수 있는 평화관계, 그 전제는 통일을 포기해서 별도 국가로 가야 된다. 그러다가 후대에 바로 어떻게 북한의 병고가 났을 때 통일할 수 있다라는 게 임종석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서독도 브란트가 그런 주장을 할 때 작년에가 이제 통일을 포기하고 이제 별개 국가로 가면서 걔네들은 유엔에 가입했어요. 그러면서 유엔에 가입했어요. 근데 우리는 91년도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임종석은 이걸 예를 들면서 이미 우린 별개 국가로 됐으니까 통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북한은 국가를 인정했고 세계가 인정했는데. 그러면서 임종석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김정은이는 지금 남북을 별개 국가로 가자라고 하면서 두 나라의 평화관계는 안 하겠다. 적대적 양국과 관계를 주장했고, 이걸 또 비판을 해. 그렇지. 둘이 별도 국가인데 서로 적대적이면은 평화교류가 안 되니까 임종석 이론은 틀려요. 일단 틀리죠. 이건 비판을 해. 그러면서도 가재. 아니, 적대적으로 가겠다는 게 김정은이가 적대적으로 간다면 답이 없지. 그럼 김정은이를 병고가 나서 죽은 다음에 그 세력이 남한하고 평화관계로 가겠다 그러면 임종석 이론이 들어맞을 수도 있는데, 북한 군부가 글로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 북한 군부가 권력을 쥘 가능성이 높은데 걔네들이 굳이 우리랑 평화적으로 갈 리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 우리는 혁명군이다 주장하는 게 조선인민군인데 가능성이 적죠. 그걸 또 비판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자유체제로 통일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북한이 병고가 났을 때 오히려 김정은이 죽었을 때 중국하고 러시아에 붙는다.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에 의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었는데 그때 유엔이 인정한 것도 남한만의 정부였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남한만의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헌법에서 북한은 우리 영토가 아니니까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영토로 한다는 거 헌법을 잘못 만들었다. 그러니까 개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임종석 씨의 주장인데 임종석 씨의 이 지식의 짧음을 제가 비판한다 그랬죠. 우선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게 한 건 맞아요. 그도 동의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됐을 때 우리를 점령하게 된 거는 미국하고 소련이 들어와서 38선을 나눠서 서로 군정을 했습니다. 양쪽이. 그래서 군정을 끝내고 이제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때 미소가 막연히 하게 있었던 거는 한 개 나라를 만들어서 신탁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한 5년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독립국가를 만들어주는데 신탁 통치에 대해서 대한민국 다수의 의견, 그 김구가 이끌었던 임정계열, 이승만 계열 반대합니다. 근데 여운형이 이끌었던 인민공화국 계열하고 박헌영은 그때 뭐 어쩌고 그런 애들은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고 공산계열은 찬성해요. 북한에서도 찬성하고. 그게 막 대립이 심해지니까 한국민들이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찬성한다 갈리니까 미국과 소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 장인이가 만든 게 유엔이니까 미국과 소련 간의 합의에 의해서 신탁 문제를 결정하려는데 합의가 안 돼. 그러니까 유엔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무슨 결론을 내냐? 신탁 통치하지 마라. 바로 독립시켜줘라. 그래서 신탁 찬탁 문제는 끝난 거예요. 신탁 안 하는 걸로 해서 한국 정부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엔이 관리해서 선거, 주권자는 국민이니까 선거를 하고 정부를 세워라 라고 해서 그걸 들어갔는데 신탁을 하자고 한 북한 지역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만 선거가 이루어져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져요. 유엔이 인정했던 거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선거를 하라는 건데 공산 세력이 막았어요. 공산 세력의 일파인 남노당이 제주도에서 4.3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켜서 제주도도 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빠진 상태에서 남한 지역만 선거를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헌법에 북한 지역하고 제주도도 우리의 영토다라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게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임종석이랑 반말을 합니다. 남한에서만 정부를 세우도록 했다라고 하는 허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그 한양대학교에 있었던 누굽니까? 8억인간의 대화를 쓰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주장을 했어요. 유엔이 인정한 거는 남한만의 정부다. 예. 일견은 맞아요. 왜냐하면 선거를 할 수 있었던 게 남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남한에 들어선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이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는 전체를 다 하라 그랬는데 북한 때는 못했으니까 남한만에서 한 걸 요것만이라도 인정해 준다라는 게 유엔의 승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를 세우면 세계 각 나라, 특히 강대국이 우리를 인정해야 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유엔 회원국이 한꺼번에 인정한 거가 돼서 우리는 각 나라에 가서 우리 독립한 거 인정해 주세요. 정부 세운 거 노력할 필요도 없었어요. 바로 외교관 수 있게. 근데 북한을 도와줬던 소련 이런 나라들은 또 북한의 정부를 해서 북한하고 수교를 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걔네들이 말을 안 듣는 거지. 요거를 잘못 알고 있는 게 바로 주사파 임종석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에서 합법정부를 만들 수 있었는데 못 만들었던 거예요. 왜? 빨갱이 때문에. 근데 그게 옳다고 하는 게 전제하에서 우리 정부가 오히려 불법인 것처럼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남한만이었다라고 한정 짓는 게 임종석입니다. 큰 가짜 뉴스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저도 대학생 때 속았었어요. 근데 쭉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 유엔은 신탁 통치 받지 말고 네 독립도 해라 승인해 준 거고 세우라 그랬는데 북한이 거부한 거예요. 공산 세력이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박헌영을 따른 남노당이 제주도에서 못하게 한 거를 4.3 사건인데 그 4.3 사건은
평화운동으로 올려놓은 게 문재인 정권이고 그 전에 추진했던 게 노무현 정권입니다. 좌파들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 문재인을 잡아놓는 수사를 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딸내미 잡는 홍준표 지사 말대로 시장 말대로 치사하게 문다이나 잡는 거 하지 뭐 문재인 본인을 잡고 임종석을 잡으라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 국정원이 공밥 먹고 있잖아요. 뭐 국내 활동을 못하게 했다. 대공수사권이 뺏겼다고 그냥 해외 공작, 대북 공작까지 놀고 있는데 우리 국정원이 북한의 요인들을 포섭하는 공작을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김정은을 죽이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겠다는 민주화 운동을 벌이도록 해야지. 그걸 안 하는 게 지금 국정원을 그걸 안 한다고 임종석 같은 야당 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임종석도 지난번에 민주당 공천 받으려다 실패했잖아요. 그걸 떠들었는데 그 반대로 가는 게 민주당입니다. 응? 그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국가정보원이 그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지금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써먹고 걔네 특활비도 많습니다. 다 쓰고 있잖아요. 뭐 하는 거지 국정원. 북한이 저렇게 똥부선 띄우는데 뭐가 없잖아. 김정은이 총 맞았다는 얘기도 없고 인민군에서 반란 났다는 얘기도 없고 간첩은 뭐 대공수사권이 없다고 하면서 핑계로 안 잡고 있고 그럼 대북 공작은 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비판해야지. 정보위 열어갖고 너 뭐하냐? 야 조태영 한번 국정원장 뭐하냐? 아니 문재인 때 국가정보원은 이북하고 내통했다고 하자. 그건 역적질이니까 그거대로 처벌하지만 지금 국가정보원은 무의도식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하마스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분리시키는 작전을 성공시켰고 지금은 요르단을 상대로 요르단 주민들 핸드폰 번호 다 빼고 통신을 어떻게 감청해갖고 폭격 지역에다가 주민들은 도망가라고 문자 딱 띄운 다음에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마스만 죽고 주민들은 빠지고 그 주민들이 이스라엘 말 들으면서 이스라엘 심리전에 걸려들잖아요. 이거 국가정보원은 왜 못해? 우리도 저 북한 핵 미사일 과학자들 또 김정은 인민군 수뇌부가 쓰는 핸드폰 이 빵 터지도록 삐삐 공작 같은 거 왜 못하냐 이거예요. 돈을 그렇게 쓰면서 아니 우리 국정원 아이오들 일반 국민들과 공무원과 똑같이 급수에 따라 봉급은 똑같아요. 근데 정보 수당이 많은 데다가 그 봉급만큼 특활비를 걔네들은 정보비로 받아요. 돈 많아요. 해외에 갈 근무도 많고 뭐가 하냐 이거야.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이거 안 따지는 게 누구예요? 임종석 같은 주사파 운동권이야. 지금 임종석 같은 자들이 지금 민주당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지들이 나서면 불편하니까 대학 때 운동권도 아니었고 사시 준비나 했던 붙어놓고 나서는 판사 검사 못 되고 지 살던 성남에 돌아가서 처음에는 그 빈민들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그쪽 성남 지역 철거할 때 분쟁이 이루어지면 이쪽 변호사 편 들었던 게 했던 게 이재명이 그래서 돈 벌었잖아요. 그렇고 나중에는 뭐 이제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를 슬쩍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운동권에 들어서 운동권 들어야 인권 변호사 받으니까 그래갖고 시장 돼갖고 지금 대통령까지 나오겠다는 게 이재명. 그런 아바타를 내세워야만 자기들은 살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사파에 민주당이 휘둘리고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는 임종석의 두국가론에 대해서 비판은 나왔지만 거기서 거기야. 임종석이 주사파라임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저런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돼요. 저런 자들을 CBS 김현정이라는 사람이 늘 뉴스하는 거 보게 되면 좀 삐딱한데 이런 방송들이 있는 게 문제야. CBS는 원래 지금 불교 방송 뭐 이것처럼 조선일보, 동아일보, 채널A, TV조선, MBC, KBS처럼 시사방송, 시사하도록 허가받은 방송이 아니라 불교 방송 이것처럼 종교 방송만 하도록 받은 건데 그게 지금 시사를 쭉 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근데 하도 오래된 관행이라서 가만 냅두고 있는데 거기서 그나마 이런 가짜 뉴스를 보도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는 게 대한민국 언론 개혁입니다. 임종석 같은 가짜 뉴스를 만드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